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더하기 b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고 a 빼기 b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3a-2b를 구해달라. a 더하기 b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고 a-b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식을 더하기 해주면 2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2b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값을 구해서 계산해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번은 요런 것은 이제 보편적인 풀인데, 요번엔 조금 색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어진 식은 더하기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제 빼기 한 이 식을 이제 아예 2배 해서 2a 빼기 2b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 해주는 거니까 8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식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여기 하면 3a가 되겠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10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3a 마이너스 b라는 거, 즉 우리가 구해야 될 3a 마이너스 b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0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가는 건데, 제가 제시해준 방법대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식 자체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쪽에 이제 x배 이쪽에 y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수를 맞춰서 우리가 식을 이제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식이 좀 간단하게 좀 눈에 보여서 이런 과정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잘 눈에 띄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두 식을 이제 합했을 때, 그다음 이제 빼기 했을 때 각각에서 이제 A, B를 구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좀 무난한 풀이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자, 제가 좀 제시해드린 것도 좀 가끔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전개해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와, 그렇다면 전개를 그냥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주면 효율적인 전개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2차하고 이제 전개를 쭉 하는 거니까 472 마이너스 28 처리해주면 되겠고, x하고 이렇게 1창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되겠고, 그 다음엔 상수하고 2창을 더하니까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2창이 되는 거죠. 2창은 이렇게 세 군데가 생기겠습니다. 이 결과가 마이너스 20이다 처리되어 있으니까 a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 더하기 2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9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자, 이거야말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문제 형태라고 좀 생각이 되는군요. 더 이상 필요한 설명 더 할 거 없고,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맞춰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모두 다 계산할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a제곱 빼기 b제곱도 있고 ab도 가르쳐줬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어떻게 산수냐에 따라서 계산 시간차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요걸 이제 전개해서 a 6제곱 빼기 b 6제곱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a 제곱의 세제곱, b 제곱의 세제곱 이런 형태라고 주어지게 되면 주어진 요식 형태들을 좀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a 제곱 빼기 b 제곱 됐습니까? 그럼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고쳐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곱셈공식 활용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a 제곱 빼기 b 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제곱의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공식을 고쳐서 계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6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6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6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이건 잠시 대기, 여기 이제 6 대입해줬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되죠? a, b 계산 결과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계산을 여기서 2 튀어나가서 6이 되게 되면 6제곱 공통에 6 더하기 2 나왔으니까 8이 됐던가요? 2, 8이 16이었으니까.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36 곱하기 14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6 곱하기 14 72 곱하기 7이 더 낫겠네요. 27이 14에다가 77이 49그러면 5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504 해서 결과가 얻어지겠죠. 504 있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곱셈공식 어떤 형태를 이용할 것인가.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들을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b 이렇게. 이 부분 처리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죠. 여기 이제 이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럼 ab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ab를 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또 a-b의 제곱 플러스 4ab 뭐 이렇게 처리해서 값을 구해 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뭐 이 값을 구하고 그럼 각각 이렇게 처리해도 이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전개를 아예 해서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제곱의 세제곱 이런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 나왔는데 이렇게 또 가게 되면 또 이쪽 산수해야 되는 게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선택하지 않고 아예 이렇게 또 세제곱꼴 형태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이 좀 편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우리가 이제 두루두루 이제 학습이 잘 돼 있어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 제법 괜찮은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우측 써져 있는데 항등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그렇군요. 주어진 식이 이제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항등식을 풀어가는 방법은 전개에서 계수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수치 대입법이 존재하게 하는데, 자, 어떤 풀이가 좋을까요? 주어진 식을 보니까, 야, 인수들이 골고루 두 개.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x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0을 대입해주면 이제 이런 인수 부분이 있어서 두 개의 항들이 가볍게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에 1 처리되니까 a 값은 1 이렇게 가볍게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1 대입해주니까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되겠고 1 대입해주면 자, 이런 인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이번에는 이쪽이 이제 다 0되고 이제 가운데 부분만 남겠습니다. 1 집어넣으니까 3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b 값은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x에다가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2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왼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쪽 마지막 인수만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6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이 c 값이 여기가 14에 12였으니까 c 값이 1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2b다. 1, 2b니까 마이너스 2b죠? 그럼 플러스 2 처리되겠고 3c니까 여기가 이제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ABC 다 구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뭐 이상한 것에 또 고생을 시키려고 합니까? 계산 결과는 9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맨 처음 식을 봤을 때 전개를 쭉 해가지고 하는 이제 계수 비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는 똑같은 인수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걸 봐서 이제 수치 대입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다. 그래서 각각 0되게 만들어주는 숫자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처리하겠다. 이 선택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풀이를 통해서 이제 연산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항등식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적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px를 나눴을 때 나머지 가르쳐줬다. 자, 나머지 정리 형태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쓰면 되죠. 나눴다. 그럼 몫이 생겼다. 나머지가 2x-5였다. 이런 것 됐습니까? 그리고 풀이 원리 이곳은 0 만들게 하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자. 이런 얘기죠.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고 p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4에 마이너스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정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새로운 식 형태를 좀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x-2로 나눴다. 그럼 이제 새로운 뭐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제 원리 또 지키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되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p2 이 부분이 r이다. 이 r을 구해달라. 근데 p2는 아까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뭐 깔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과 3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나머지 정리 원리 나온 거죠. 나머지 정리 원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쓰는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에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이제 쉬운 문제가 되면 뭐 이거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더 높아서 뭐 80% 90%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대신 이제 원리 지키기까지는 아셔야 되죠. 이렇게 몫을 포함한 이 부분, 모르는 부분을 포함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그 다음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이제 기본을 좀 잘 쓰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겁먹지만 않으면 이제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니까 겁먹지 않을 정도까지는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당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 뭐 말 그대로 인수분해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괄호까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괄호 부분 뒤에 똑같은 부분이니까 이건 x제곱 마이너스 x 이 부분들을 잠시 a로 놓고 풀겠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a 플러스 5에다가 2, 5, 10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제곱 5 이제 원성폭이 들어가야 되죠. 뭐 여기서부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에다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식은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부분들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다시 한번 더 되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큰 틀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쭉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나온 개수들을 전부 다 a, b, c라고 해서 이제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뭐 a 값, 그 다음에 a 값, b 값 5에다가 c 값 마이너스에다가 d 값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d 값 1인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에 대해서 뭐 계산 결과가 뭐 3 이렇게 얻어져 가는 과정 뭐 무난히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이제 공통 부분 이렇게 있으니까 그 공통 부분을 이렇게 살짝 치환해서 식을 간단히 살피고 인수분해하고 원상복귀 대입해서 마지막부터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는 그런 모양. 자, 참 침착하게만 대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슬기롭게 잘 해결하리라 믿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a-c, b-c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의 활용식까지 좀 연습이 돼 있다면 주어진 식은 무난히 풀이가 가능한 그런 형태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안 봤던 얘기는 복습을 별로 안 했던 학습을 별로 안 했던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됐죠? 자, 주어진 식의 전부 2배를 해서 이렇게 좀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눠주면 이제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a제곱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b제곱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2ab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a-b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다음 b제곱 남은 거 c제곱 하나 이거 처리해주면 b-c의 제곱이 되겠고 c제곱 남은 거 하나, a제곱 남은 거 하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c-a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지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a-c 값은 제공돼 있으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고 b-c도 대입해주는데 a-b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a-c는 마이너스 그냥 4였나요? 4 이렇게 되겠고 b-c는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은 지금 우리가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c가 사라지면서 a-p 해서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대입 가능해지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자, 문제는 이거 대입해서 36이 되겠고 그 다음에 b-c 대입한 결과 4가 되겠고 여기 대입한 거가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산수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은 2분의 1 가로치고 이제 더하기 이런 결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0에 56이 되겠고 56의 절반이면 그럼 28이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28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죠? 자, 가장 먼저 주어진 요식을 결국 이렇게 정리해가는 이런 형태로 학습이 좀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활용식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취지니까 뭐 학습이 덜 돼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8번입니다. 복소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Z반은 켈러 복소수다. 알겠습니다. Z가 순호수이면, 그러니까 Z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 이렇게 놓는데, 기억을 풀이할 때는 이 Z를 그러면 순호수니까 BI 이렇게 놓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Z반은 이꼴 마이너스 B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둘이 지금 더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0이 되겠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풀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주어진 식 a-i하고 2 플러스 bi가 같아야 되겠다. 와, 복소수에서 같아야 된다면 뭐 그냥 뭐 실수분 같아지는 거니까 a는 2가 되겠고 요렇게 또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를 그냥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b가 얼마죠? 오, 이건 뭐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요 z라는 값을 아예 가르쳐줬습니다. 2 플러스 3i라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z파가 2 마이너스 3i인데 그럼 z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3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 부분은 1 맞고 허수 부분 장난이 심하군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i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고 답해야 되니까 와 요거 완전 함정처럼 써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허수 부분은 i까지 포함해서가 아니라 허수 앞에 있는 이게 실수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기억 디귿이라고 쓰기 이거 함정이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답을 내야 될 형태가 8번에 출제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죠. Z가 이제 순호수라고 했으니까 순호수 만들어 놓고 정상적에서 순호수 만들어 놓고 계산해서 살펴가는 거.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복수 상도이니까 갖다 하는 거. 그다음 Z의 Z박의 Z박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 만들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제 찾아가는데 허수 부분은 이제 여기 이건 뭐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함정처럼 디귿 기억 디귿하기 아주 쉽겠습니다. 정답이 이제 기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니까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 이제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정확하게 학습 진행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뭐 중근이면은 뭐 해야 되죠? 판별식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이 방정식이 근을 판별하라. 그러니까 앞에 정보를 이용해서 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판별식 D 열심히 좀 살펴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해주면 첫 번째 식에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빼기 b 빼기 2는 이처로 되어 있는데 중근이다 라고 되어 있죠. 판별식 D a 제곱 마이너스 4배의 플러스로 해서 b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중근이니까 0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 이렇게 나왔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3b는 이꼴 제로 판별하라.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짝수 공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제곱 빼기 3배의 b 제곱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데 판별하라 그러면 이제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요거 문자가 이제 두 개 있으니까 요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제곱 자리에다가 요거 이제 이항시켜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9b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얼마죠? 플러스 5b입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다시 또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25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더라도 4, 3,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15 이게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x축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 값 자체가 이제 항상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이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렇단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이 궁극적으로 0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허근을 갖겠다. 서로 다른 두 허근 5번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고 그걸 다시 해석해달라. 나름 재미있습니다. 자, 판별식 처리해서 이제 중근 갖는 거니까 0에서 관계식. 요건 좀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풀이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해석인데 역시 판별식에서 알아봐서 대입해서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자, 이 부분도 이제 인수분해 되는 형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고차가 음이라는 사실을 또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의 판별식에 줬더니 0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x축과 완만은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결과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해석하는 부분들이 살짝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계산을 해주십시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뭐 그냥 전개해서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다가는 이거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데, 루트 A하고 루트 B 이런 거 곱하기 했을 때 항상 루트에 AB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성립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공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곱할 때 복소수끼리 루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곱하기 될 때 이게 항상 그냥 루트 AB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런 문제에 좀 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제 근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의 공식에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9 7 이렇게 이제 결과가 얻어지는데,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7 이 얻어진 결과들이 밑에 거는 뭐 당연히 음수가 되겠고 위에 것도 음수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수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음수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알파가 이제 근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뭐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p 값은 4 마이너스 루트 7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q 이렇게 처리해서 q라는 것은 4 플러스 루트 7 뭐 이런 형태로 좀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루트 안에 p가 들어갈 거니까 p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루트 q i 이런 부분의 제곱. 그러면 i가 이제 공통 나와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나가고 p 플러스 루트 p 루트 q의 제곱 이런 형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p 더하기 q 더하기 2 루트 pq 양수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계산하던 이런 방법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p 더하기 q는 이제 8이 되겠고 pq는 그럼 어떻게 되죠? 16, 7,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결과가 8에다가 3에 6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8 더하기 3에 6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는 뭐 전혀 다른 결과가 얻어지죠. 됐습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풀이들 얼마나 이제 꼼꼼하게 이제 학습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계산되는 거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왜 위험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실제로 근을 구해보면 그 근이 음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 말고 곱하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 중간 과정에 있게 됐을 때는 이런 걸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끄집어낸 거니까 이제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수 형태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발휘해서 주어진 식 루트 안에 대입했을 때 아이 공통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난한 풀이가 이제 진행돼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감정처럼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한 학습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핍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은 알파 베타. 2차 방정식, 새로운 2차 방정식 두 근은 오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 맨 처음 식에서 두 근의 합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나오면 되겠고, 두 근의 곱 해주면 a분의 c 이런 형태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방정식은 이 지금 열심히 구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거를 이제 근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두 근 합 요 이론을 적용해주면 이제 이 두 숫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을 더하게 해주면 되죠. 해서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고, 그다음 두 근의 곱 알아보게 되게 되면 12a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b다 라고 해주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8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과 계수의 관계만 열심히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2a 마이너스 b를 구해달라.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8로 바뀌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참 무난하게 풀이가 뭐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풀이 진행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근과 계수 관계 중요한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론이니까 복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 참수가 x축에 접한다라는 이론을 좀 적용해야 되는 거죠. x축은 이제 y는 이꼴 0이니까 이제 둘의 연립방정식 형태의 개념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배의 k 플러스 a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a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한다는 이야기는 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2차 방정식이 근이 한 개입니다라는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판별식, 자 2가 있으니까 짝수를 형태를 써서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a제곱, 이 부분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근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판별식 d 이꼴 제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관심사가 이제 바로 이제 k 값에 관계없이라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이제 드디어 이제 k 항등식 이렇게 살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론들이 결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k 제곱은 소거되는 거니까 안 쓰겠고 2a 플러스 5에 k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a 제곱이 사라지는데요? 오호, 뭐 이렇게 좀 빼기 a제곱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오호, 이거 뭐 이거 쉽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필요 없고 여기만 이제 0 만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k 값이 아니라 a 값이죠.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이제 정확하게 돼 있다면, 이 차 함수가 x축 관계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2차 방정식이 된다. 이 사실은 이제 우선 중요하고, 접한다, 근이 한 개다. 중근이니까 판별식 d 제로를 풀어가야 되겠다. 이때 이제 정리를 이제 드디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k의 항등식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됐죠? 자, 12번은 맨 처음부터 2차 방정식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2차 함수 x축 혹은 2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서 판별식 뒤에 또 항등식 이렇게 살펴가는 풀이가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을 이렇게 되는데, 이 근은 실은 어떤 근이 될까요?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n이 두 자리 자연수일 때 주어진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식은 실질적으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식인데,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죠? 주어진 식이 양변에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기 하더라도 주어진 결과는 계속 0이겠죠. 곱하기 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어진 식이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무엇이 성립하냐면, 지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근이니까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랬을 때 이곳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제곱은 얼마가 되겠죠?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의 실수가 되는 것은 이제 6제곱일 때 되겠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빨리 좀 이제 관찰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이제 평상시 학습이 되었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오메가 세제곱의 n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마이너스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항시키면 되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겠고, 제곱에다가 다시 2n제곱 이렇게 처리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4제곱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7제곱에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좀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처리해도 되는데 한 방에 이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n제곱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래에 있는 밑끼리 곱하기 해서 6제곱이 1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6제곱을 대입해주면 그냥 오메가 하나가 남아서 오메가 n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가볍게 정리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양의 실수가 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n이라는 숫자가 6, 12, 36, 18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은 96까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 곱하기 1, 이게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6 곱하기 16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쭉 되는데, 자,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두 자리 자연수. 와우. 그럼 이제 16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부터 카운팅 해야 되는 거죠. 12부터 카운팅 해야 되는 거니까 16개가 아니라 15개를 이제 답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또 16개는 또 보기가 없네요. 좀 헷갈리지 말라고. 자, 이렇게 좀 그분 딱 썩 빼고 나왔으니까, 자, 헷갈림 없이 정확하게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형태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출제 빈도는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요 비슷한 형태의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이 두 종류가 이제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은데 그 중에 이제 둘 다 나오지 않고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율천구에서는 요 문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해서 세제곱에서의 특징.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근을 대입한 부분 세제곱 특징 그래서 이제 6제곱해서 이제 우지가 원하는 양이 실수가 되는 이제 규칙도 찾고 됐습니까? 주어진 식 자체 특히 이제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 이 부분 이제 여기 식을 이용해서 오메가 제곱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하겠죠. n제곱 n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좀 손쉽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각각도 됩니다. 마이너스 1에 이게 어떻게 되죠?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요건 이제 4제곱이니까 그럼 또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 다시 또 곱하기 해서 이제 이렇게 가도 일단 요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도 뭐 결국은 똑같은 형태의 처리가 돼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때 이제 6제곱의 특징을 또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 가는 것까지 좀 복잡하고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형태라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학습을 좀 철저하게 잘 복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2개의 허근과 1개의 실근을 근데 실근이 중근이라고 했네요.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은 어떻게 되냐? 요 중근이 아무래도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4차, 2차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복 2차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근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x제곱 이런 형태의 근이 요 근을 만약에 pq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p 그럼 이제 x제곱은 이렇게 q 이런 형태의 이제 근이 이제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나왔을 때 자 문제는 이제 그럼 이제 이곳에서 x를 구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x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되는 건데 허근이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 이쪽에서 뭐 허근이라고 치면 이제 p 값이 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p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되니까 이곳에서 이제 허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개가 나오는 거겠고 이거 이제 무난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실근이라고 해주면 실근 이렇게 되면 근이 2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실근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금 2개인 부분이 이제 하나처럼 중근 형태니까 하나로 카운팅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다른 숫자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2개가 되는데 0일 때만 1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중근이라는 표현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이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생겨야 되겠죠. 두 분의 곱부분이 0이니까. 그래서 이제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a 이런 형태로 처리가 돼서 근이 이렇게 2개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a 플러스 4에 a 마이너스 3 이꼴 제로가 되겠고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4 또는 a 값은 3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식을 좀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이거라고 a 값이 마이너스 4라고 치면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근은 그냥 근으로 그냥 0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군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 근이 x제곱은 4가 되니까 다 실근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이쪽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3에서 허근이 2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3이 되겠다. 이런 형태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자, 큰 틀에서 보기에는 뭐 보기차식 살펴서 큰 PQ 이렇게 좀 살펴봐서 뭐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이제 무난한데 여기 이제 실근이 이제 중근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켜가는 과정이 여기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조금 이제 다른 거와 좀 약간 독특한 특색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학습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절대값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싫어하는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따가 좀 함께 차분하게 알아보면 되는데 어쨌든 함수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4점 절대값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원래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는 만화의 2개인데 자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fx 그래프가 이제 절대값이 돼 있는데 절대값 이전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런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x-4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쭉 그려갈 때 x축하고 이제 두 점 탁 만나겠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4하고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이곳에 이제 뭐가 붙어 있죠? 절대값이 쏙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음수인 부분이 양수가 돼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모양을 좀 빨리 좀 상상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좀 그래프를 조금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뭐 제법 문제의 특징에 맞춰서 수월하게 그려간 이 부분 좀 이해되셨죠? 자, 인수분해에서 이제 만나는 점들 빨리 탁 찾고 최고차가 양이라서 이제 아래로 쫙 그려갔는데 이제 절대값 됐으니까 음수 부분 이제 그렇게 꺾어 올려가서 최종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려져간 부분 됐습니까? 자, 이 부분 그려가면 이제 문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 2x 이렇게 됐으니까 기울기가 2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기울기 2짜리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점에서 만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접할 때를 그리게 되면 자 이때도 역시 하나 둘 이렇게 몇 개 만나죠. 세 개를 만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정적 이제 풀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사이의 급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저기 이제 마이너스 1,0 지날 때 하고 여기 이제 접할 때 이 부분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풀이 시작합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 주어진 함수식이 이제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y는 이꼴 2x 플러스 n을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열심히 대입하고 0을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y절편이 이제 n인데 y절편이 이때 이제 중간에 여기 어디 이렇게 해서 y절편인데 이 부분 이제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고요. 자, 이제 하나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n 값의 범위는 한 번은 2보다 크고 나중에 이렇게 접할 때보다 작다. 이만큼 이제 구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접할 때를 풀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함수가 꺾어져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주어진 식이 x제곱 요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 있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 됐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이제 2x 플러스 n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접할 때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죠. 접할 때.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만들겠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n 마이너스 4에서 접할 때니까 중에 n 풀면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면 4n 되겠고 17 이렇게 쳐야 되니까 n 값은 4분의 17이죠. 그럼 이것에 4분의 17 이렇게 딱 쓰면 되겠습니다. 구한 값을 딱딱 적용해주면 되겠지. 자. 오케이, 다 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n 값의 범위가 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정수 n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이곳에 이제 정수는 몇 개 있냐 이런 뜻이죠. 물론 3이 있겠고 4, 4, 16이니까 4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3, 4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있겠다. 2개가 있습니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맨 처음 해석하는 절차가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 그 다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여기 접할 때 그 사이에서 존재하겠다라는 개념 설정. 이 부분이 이제 풀이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서 자 마이너스 1,0 지날 때 그다음에 이제 접할 때 이렇게 풀이 두 개 이제 진행해서 이런 값들을 이렇게 좀 얻어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맨 처음에 무엇을 풀어야 될지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자, 그 결정해가는 해석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서 제곱값을 더해달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둘 다 이제 곱하기 해준 결과는 두근의 곱은 이제 양수가 되는 이런 때를 이제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 가장 2차 연립방정식 풀어갈 때 이제 기본은 1차, 2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요걸 이렇게 대입해가는 거가 이제 풀인데 그럼 2차가 돼 있을 때 풀이는 어떻게 되죠? 풀이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상수항 파트 부분이 이런 부분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겠고 인수분해 되면 그걸 이제 다른 식에다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풀이들은 뭐 이제 최고차항
최고차항 소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수항 소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XY, X 플러스 Y 이런 형태는 이제 치환해서 하는 풀이 이런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하겠습니다. 2차 연립 방정식은 그래서 이제 문제 형식에 맞춰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형태들 풀이하는 방법들을 조금 소개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상수항 부분 파트 부분이 0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이 부분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처리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제로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x는 그 마이너스 2y 이런 부분을 하나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이퀄 y 이런 걸 하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문제를 좀 잘 읽어봤으면 뒤에 풀이 중에서 하나를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풀이는 지금 이제 두 근의 근이 열심히 구했을 때 곱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x는 이꼴 마이너스 2y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다른 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답이 관여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이꼴 x 이런 부분 하나만 정확하게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잘 읽게 되면 풀이가 이제 절반으로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식은 이제 밑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자, x제곱은 x제곱이고 y에다가 x제곱을 대입해 주니까 또 2x제곱이 되겠고 이 결과가 지금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게 되면 x제곱은 3,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뭐 y제곱도 당연히 이제 얼마가 될 거고 4가 되겠고 뭐 2, 4, 4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풀어야 될 게 이제 또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4, 4 이런 형태로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두 개를 열심히 더하게 되니까 얼마가 답이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런 형태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차 연립 풀이할 때는 학습할 때는 이제 이게 문제 형식이 무엇인지 이 학습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차, 2차로 되어 있을 때는 대입한다. 0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에 대해서 대입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상수항 소고, 최고차항 소고, 뭐 x 이렇게 이제 치환되는 모양 형태 만들어서 풀이 접근 이런 다양한 방법들. 자, 다른 방법들은 이제 뭐 그때 이제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문제 풀이에서 이제 0 되는 부분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여드렸고 이제 대입을 해야 될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오른쪽은 하나가 근이 플러스가 되면 한 근은 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형태만 문제 조건에 맞는 것만 대입해서 답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연립방정식 형태 어떻게 풀어가는지 위쪽에 이제 이론 학습 좀 정리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이 참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2부터 5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들을 한번 구해달라. 미지수 ab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너스 3하고 5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런 얘기는 뭘 얘기해 준 걸까요?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일단은 이 참수는 이제 최고차가 의미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 참수 이제 꼭지점 이 대칭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가는데 대칭축이 지금 미지수가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꼭지점의 x 좌표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죠.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3, 이곳에다가 5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결과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 둘 값의 정 가운데 값, 그 부분 이제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이 돼야 되겠죠. 이제 합하면은 2니까 대칭축이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y좌표가 4다 이런 얘기는 자, 여기 좌표가 그러면 1,4가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함수식이 완성이 된 거죠. 함수식 완성하겠습니다. 꼭지점 가르쳐줬으니까 꼭지점을 이용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최고차가 의미가 됐고 x-1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값이 2, b값이 3이다. 결과가 나왔고요. 자, 문제에서 또 뭘 걸었죠? 최대값, 최소값. 근데 이제 문제 뭐가 주어졌죠? 제한 변역이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 사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2. 5. 요거는 여기 돼 있네요. 그럼 이제 그래프 이만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해됐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됐죠? 최대값? 최대값은 그럼 4가 됐습니다. 와, 이거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최대값 4. 그럼 최소값을 구해야 되면 이제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5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 대입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근데 대입할 때 이곳에 대입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곳에다가 5를 대입해 주니까 4가 되겠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4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 주면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뭐죠? 최대값 최소값 모두 다 더하기라고 했나요? a값 2, b값 3, 최대값은 4, 최소값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네요. 되셨죠? 오호호호. 자,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산 결과 얼마냐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죠? 9 이렇게 처리되니까 최종 답은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문제의 틀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키포인트였을까요? 자,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3 자꾸 함수값 같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3 그래프 중에서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자, 이게 지금 합하면 2인데 그거의 절반 2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요. 마3 더하기 5 해서 2로 이렇게 나눠서 자, 가운데 값 1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1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4고 떨어진 거리가 4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좌표가 y좌표가 4란 이야기는 이 좌표가 1,4 즉 꼭지점 좌표를 이제 완벽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함수식을 만들어서 됐습니까? 만들어서 살펴가는 과정 해서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개해서 나온 식에서 이제 AB 값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이제 뭐 최대값은 뭐 그냥 자동으로 4가 해결된 거고요.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5를 대입하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4 처리해서 마이너스 12에서 최소값 구해서 최종 계산하는 결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 정확하게 어떻게 좀 판단해 가는지 좀 이게 좀 2차 함수의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도 뭐 높은 거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보 제공되어 있고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보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때 fx를 이런 새로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복잡해진 식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형태처럼 보이면 우리는 기본적인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자, 3차로 나눴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2차가 되겠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r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기본 틀은 좀 딱 쓰고 이제 시작을 해 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이 부분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이제 3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3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적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2대입 정보 하나, 여기 1대입 정보 하나, 정보가 2개가 되지 3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2차 부분에서 이제 정보 2개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이걸 좀 어떻게 잘 처리해 갈까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데, 자, 이렇게 나눌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2차로 나눴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2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실질적으로 나누기가 돼서 일부가 이제 목 부분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최고차 계수가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A가 이제 목 부분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면 몫이 생기고, 그죠? 그다음 이제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그 나머지가 이제 문제에 제공한 x-5다 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해 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해결되면 그 다음은 이제 주어지는 공부. 이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는 f2가 3이다 이런 뜻이니까 요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그래도 f2를 대입해주면 f2는 3 되는데, 자, 이곳은 당연히 0이겠고 이곳을 대입해주면 3을 대입해주니까 2가 되겠고 제곱해서 4가 돼서 4a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좀 어떻게 되나요? a 값이 왜 값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a 값 죄송합니다. 이게 왜 값 3입니까? 아이고 이런 a 값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2를 대입해 주니까 1의 제곱해서 a 나왔고 a 값 깔끔 됐습니다. 하하, 이걸 맞으면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rx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6을 이곳에 대입하니까 6의 x-1의 제곱 플러스 x-5 이렇게 처리해서 rx를 구했고,
그 다음 이제 R3을 구해달라. 뭐 굳이 정리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곧바로 풀어가도 되겠죠. 3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2에 제곱하면 4, 4, 6, 24에다가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줘서 정답은 22 이렇게 계산 결과 나오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중간에 왜 자꾸 산수 미스하려고 합니까? 그럼 큰일 나는데. 자 다시 한번요. 가장 중요한 거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차라고 먼저 판단하는 부분. 근데 이제 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부분들은 그냥 숫자 대입하는 부분으로 수치 대입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식 실제로 나눴다라고 해주면 A라는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주어진 문제를 이용해서 X 플러스 나머지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서 식을 표현해가는 이 과정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FE3 대입하는 거 그래서 정보에서 A값 찾아서 최종 완성해가는 과정이니까 자, 이 절차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학습해서 자, 3차로 나누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네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선보다 위쪽, 직선 이렇게 그려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어떤 숫자를 이제 대입했을 때 나온 이 y 값들이 있을 때 이 직선보다는 2차 함수 값이 항상 더 커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에 나온 함수 값에 해당하는 3x 제곱 플러스 5x 이런 모양하고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인데 요게 이제 항상 이렇게 더 커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면 3x 제곱 2x 3 마이너스 k 이 부분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이제 얻어지는데 언제? 항상.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 요거 이제 새로운 2차 함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x축 위에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떠 있는 이런 형태. 즉 풀이는 판별식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2가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써서 1 빼기 3배의 3-K가 0보다 작다. 여기 주의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8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K 값은 3분의 8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아닙니다. 자,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8보다 가장 큰 자연수는 뭐 답은 이제 2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좀 살짝 급했네요.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점은 좀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되죠. 이 함수 이렇게 있고 직선보다 항상 크다는 이야기는 어쩐지 이렇게 뭐 숫자들 이렇게 뭐 집어넣었을 때 항상 이제 이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나온 값이 더 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x 이런 데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형보다 작다로 연결시켜가는 그런 과정.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우리가 또 출제 빈도가 높은 또 뭐 2차 함수의 뭐 절대 부등식 이런 거고도 연관성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율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새로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y가 좀 있는데 y를 뭐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y 제곱은 3-2x 쓰겠고 그래서 x제곱 여기 자리에다가 3-2x를 딱 써서 마이너스 2x에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x 플러스 6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2차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계통이니까 3 딱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딱 쓴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과연 뭐죠? 대입 잘 한 것 같고 그림 모양에서 2차 함수 그래서 여기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냈다면 마지막 문제로가 아니라 앞쪽에도 쉬운 문제 형태에서 나왔겠고 이 문제는 좀 약간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함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그런 이론이죠. 자, 문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x제곱을 열심히 이렇게 지금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제곱을 대입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 대입이면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데 제곱 대입, 제곱이라는 숫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대입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은 범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함수를 풀어갈 때
3에서 최소가 아니라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만큼만 풀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 이 대입한 이 값이 이게 이제 정답으로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이론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함정처럼 도달하게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 답도 구해야 되죠. 근데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9에다가 2분의 6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6이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4분의 9는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 처리되면 되죠. 그럼 4분의 12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서요. 이게 함정처럼 제곱을 소거한다. 제곱을 소거하게 되면 범위가 생긴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은 범위. 문제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도 또 새로운 변화된 범위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 맨 처음에는 범위 없는 문제 형태인 줄 알고 이렇게 풀어서 이제 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왕창 많이 틀리는 거죠. 범위 주어져 있어서 정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학습해야 될 요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기 바랍니다. 자, 20번째 마지막 문제였는데 20번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그래도 이제 교과서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각 단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실력들이 좀 팍팍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